저희 사회는 단 한 명의 동원된 청중도 없습니다. 10여 명의 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저희 싱크탱크 미래 회원들 외에는 누구도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고 또 이 일에 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는 길이 똑바라야 나중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똑바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자숙이 비었습니다만 소중하게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한국의 개혁 보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몇 명이 여기에 오니 많이 뭐 친이니 친박이니 시장 후보니 아니니 말이 많아서 다 오지 말아 그랬습니다. 예, 그 사람들 지금 무소속 후보 하나 못 당해가지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중요 결단을 하겠습니다. 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잘 해먹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 개혁 보수의 미래를 빨간을 겸해서 제가 태어난 이곳 부산에서 처음으로 강연 및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습니다. 출판 기념회 치고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왜 이 개혁 보수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의 가치는 넘치고 넘쳐납니다. 종북 척결을 말하는 수많은 단체가 있고요. 또 대기업의 입장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보수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보수의 내용을 채워갈 수도 없고 보수가 항구적으로 승리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제가 이곳 부산에서 처음 강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 대선의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곳에서 40% 초반대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표를 까고 보니까 이거 부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이길 뻔했죠.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는 전부 이겼습니다. 장년층, 노령층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투표율에 의해서 겨우 이겼죠. 자, 다음에 보수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나왔음에도 그 정도인데 다음에 어느 보수의 후보가 나와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가 끊임없이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수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개혁 보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보수면 보수지 개혁 보수가 어디 있냐? 그건 진보 아니냐라고 어줍잖은 이론적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보수는 안 변하고 지키는 겁니까? 1870년대에 링컨이 공화당으로서 노예 해방을 할 때 미국 사회는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노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노예가 해방이 됐죠. 100년 전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여자들이 투표권이나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서울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것은 보수고 진보가 할 것 없이 전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무조건 무언가를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고 그것이 보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구죠. 그 수구는 기득권이 만들어내온 이데올로기입니다. 보수야말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다시피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그 내용과 가치를 점차 개혁적으로 변화시켜가서 그 시대의 내용에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 보수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죠. 미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몰락하면서 전 세계가 그 소용돌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왜 왔는 줄 압니까?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대공황이
은행이나 정권회사, 투자회사들의 비리나 부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규제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스티글 글래스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은행 사이에 엄격한 규제를 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요. 그런데 클린턴, 미국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클린턴이 1890년대 후반에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전부 사기를 치기 시작했죠. 규제가 완화되니까 전부 나서서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고 IT에 돈을 투자하고 노숙인한테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가 어느 날 신용이 위기에 부딪히면서 몰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적 보수라는 것은 그 시기에 맞는 올바른 개혁적인 요소들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보수의 영역들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개혁적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클린턴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으로 뽑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금융자본의 논리에 놀아나가지고 그러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행동을 안 했다라 그러면 전 세계에 수억 명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클린턴은 진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수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도 지금 개혁이라고 하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보수라고 하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진보고 진정한 보수냐? 저는 전부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썼던 책 제목이 정치 사기꾼과 세금 도둑들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부 다가 왜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고 좌와 우를 표방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출세를 할 수 있고 돈을 벌어먹을 수가 있고 자기의 패거리를 지어서 정권을 잡아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먹고 살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수라는 부분은요, 지금 20대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열심히 노력한 장년층들이 은퇴하고 제대로 된 노년 생활을 할 수가 없이 비참하게 자살을 해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전이 되고 국가 부채는 쌓여갑니다. 제 책에 보면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이상한 나쁜 버릇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하거나 제시를 하면 그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으로 매도당합니다. 제가 좀 재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 사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민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에서 모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그것이 개혁적 보수 아닙니까?